지난주에 관동별곡 본 거 정리 좀 다시 해보자. 관동지방은 지금의 강원도지방이라 그랬지? 정철이 강원도지방, 관동지방의 관찰사로 가서 거기에 명승지, 금강산과 바다가 있겠죠. 여길 둘러싼 뭐다? 기행가사이다. 그리고 양반이니까 양반가사고. 그리고 형식 딱 지킨 정격가사고. 자, 정격가사의 조건이 뭐야? 정격가사의 조건. 이거 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서 뭘. 뭐가 정격가사야? 마지막에 낙구의 음수율이 시조의 종장과 동일한 것. 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첫 음보 3음절. 그걸 정격가사라고 하고, 이게 틀리면 변격가사라고 하고, 정격가사의 반대는 변격입니다. 얘는 당연히 정격입니다. 제일 마지막 행 보면 되잖아. 한 문단이 어떻게 나오니? 가사가 연구별이 없는데. 가사의 형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음보의 연속체. 이게 다잖아. 사음보야, 연속체야. 그래서 길이에 제한이 없어. 이게 가사라 그랬잖아. 그리고 시 얘기하면서 단락이 뭐야, 자, 정철이 어디 있었다? 전라남도 창평에 있었다. 여기서 벼슬을 하지 않고 응거하고 있는데 임금한테서 명령장이 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신났어. 명령장 받으러 한 발에 그냥 한 걸음에 한양으로 가야지.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방에 가죠. 자, 임명장을 받았어. 관동지방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하고는 길이 달라서 이렇게 막 꼬불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간다고. 근데 1차 가는, 자, 여기가 한양이고 1차 지점이 여기가 뭐다? 회양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창평에서 명령 받고 한양 가서 임명장 받아서 회양까지 가는 게 서사의 이야기라 그래. 그 서사는 창평에서 한양 찍고 회양 가는 곳이야. 여기서 당연히 하자는 기분이 업이야. 높은 벼슬을 하나 받았으니까.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뿜뿜이야.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도 뿜뿜이야. 그래서 연군지정, 우국지정. 그 다음에 가면, 나 정치 잘해야지, 일 잘해야지, 보통 새로운 거 맡으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선정을 베풀겠다라는 포부도 좀 밝히면서 씩씩하게 가죠. 근데 마침 갔더니 회양이 중국 역사의 최고의 청백리라고 꼽혔던 급장유가 다스렸던 곳이 회양인데 이름이 똑같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나로 인해서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보겠구나 뭐 이러고. 자, 본사는 두 파트로 나뉜다 그랬죠? 산과 바다. 당연히 산은 금강산이고요. 바다는 동해바다겠죠. 여행의 시작이 여기 금강산 가서 금강산을 이렇게 넘어간다고. 넘어가서 동해바다를 따라서 쭉 내려와. 마지막 종착이
망양정이라고 있어요. 자, 정자 붙으면 정자 있는 겁니다.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요 앞에 근처에 맛집도 있고 한 번쯤 지나서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근데 이 산과 바다에서 화자의 느낌이 좀 다르다 그래요. 화자는 산에서는 뭔가 이렇게 귀함개서 기괴한 거 볼 때마다 충성심도 좀 불태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분히 유교적인 국가에 대한 걱정도 좀 막 하고. 근데 바다로 넘어간 다음부터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지. 계속 놀고 먹으면 안 되나?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나 계속 여행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돌아가서 꼭 일해야 돼? 이런 도교적인, 도교는 신선이다. 놀고 싶은 거,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내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결사의 핵심은 이 내적 갈등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갈등은 뭐하고 뭐가 내가 해야 될 공적인 일과 놀고 먹고 싶은 사적인 욕망 사이의 갈등이죠. 자, 이걸 뭘로 해결했다? 고전에 많이 등장하는 술과 꿈과.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네. 그럼 정철이 선택한 건 뭐겠어? 이거겠죠. 충신의 삶이겠지. 이러면서 딱 끝난다고. 답지 따로 없어. 그거 없다 그랬잖아. 네가 교재 보고 확인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상평에서 한양 회안까지 갔다가 금강산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중에 여행이 끊겼어. 이렇게 봅시다. 틀림없이 제대로 기억 못할 테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와보자고. 떠라.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놓았더니, 이거 뭐라고? 강호의 병이 있다. 연하, 고질, 천석, 고황. 자주 등장할 거야. 양반들은 다 자연 사랑하잖아. 꼭 외워야 되는 사자성어야. 관동팔변이의 방면을 맞대시니 누가? 선조임금께서. 어와 성은이야 가도록 망극하다. 연추문은 경복궁이야. 벌써 서울로 온 거야. 굉장히 서사는 스피디하게 전개됩니다. 생략합니다. 과감하게. 옥절 뭐라고? 화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임명장 같은 거라 그랬지? 쭉쭉쭉쭉 갑니다. 가면서도 뭐에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뭐다? 연군지정이다. 임금 생각하네. 오신거국의 백발도 하더할샤. 고향을 떠나는 고국을 떠나는 늙은 신하의 머리가 혀. 고민이 많은 거네. 우국지정이고요. 동죽밤 개어서 북한산에 올랐더니 삼각산 제일봉이, 삼각산 지금의 북한산이라고 그랬지?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그 뭐 생각하는 거야? 임금 생각하는 거네. 연군지정이고요. 궁황대걸터의 오자기지직이니 여기서 궁황은 궁양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천공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야, 니들 도대체 그 천공망을 알아서 우는 거야? 맥수지탄이고요. 나라 망한 데서 오는 탄식. 회양매 이름이 마추와 같으시고 급장유 풍채를, 급장유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청백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고처하니 볼 게이고 다시 보지 않겠느냐? 왜? 내가 왔거든.
뭐다? 선정의 포부다. 여기까지가 서사였어요. 여러분이 외웠어야 되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지 계절 배경은 언제다? 3월이다. 이거 음력입니다. 양력 아닙니다. 고전에 등장하는 시기는 전부 다 음력으로 보셔야 돼요. 반내 아무 일도 없어.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금강산을 가지. 어딜 제일 먼저 갔어? 만폭동 폭포를 보러 들어갔네. 자, 이 폭포에서 대구, 지규, 그 다음에 헛돌며 뿜는 소리, 이건 멀리서 든 거지. 원경은 청각.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근경은 시각. 백구도 이루고 있고요. 이게 포인트고 시각과 청각으로 폭포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네. 금강대 매니싱의 선학이 학입니다. 춘풍옥정성의 첫 점을 깨닫던지 실제로 무슨 누가 뿔피리를 불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랬나? 그래서 호의현상 학이라 그랬지? 방공에 솟았더니 서호 옛주인 인포라고 유명한 풍류객이 있었는데 매처 학자 이래서 매화와 결혼해서 학을 자식으로 낳았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이 학들이 아유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반기는 거네.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서양로 대학로 눈 아래 굽어보고 산봉우리를 이렇게 아래로 굽어보려면 원경이겠다 근경이겠다 원경이겠다. 정양사 지날 때 뭐 대 이거 나오면 되게 바위산 같은 겁니다. 앉은 말이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지 그냥 앉은이야. 이거 자주 나와. 여산 진면목이 여산 뭐다? 중국에서 제일 예쁘다는 산. 그 산에 진면목이 여기 다 있네. 어와 조항이 헌사토헌사할샤 두물지의 솜씨가 야단스럽다. 지금의 의미로 야단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끝내준다. 대박이야. 뭐 짱이야. 이러면 될 것 같아.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 어디에 나온 거다? 스승인 송순의 면항정가에 나온 표현을 정철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본인 좀 창조적으로 바꾼 거야. 똑같진 않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나 말지. 자,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다?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인 이미지다.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게 되게 역동적인 모습. 부영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봉우리의 모습인 거지. 부영은 꽃봉우리, 그 연꽃 같은 거고, 배곡은 돌이니까 아마 정상 꼭대기가 이렇게 돌로 된 데 얘기하는 거겠죠. 동명을 박차한 듯 북극을 개었는 듯 동해바다 북극성인의 자, 별, 해, 달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다? 임금이다. 높을 시고 망고대여 외로울사 형망봉이 의인법 썼죠. 망고대가 무슨 외롭고 이런 게 뭐 있겠어? 왜 높고 외로워? 지조와 절개가 높고 외로워. 충신은 외로운 거야. 망고대하고 혈망봉이 충신이죠. 누가? 내가. 그래서 나도 외롭고 높은 거야. 하늘의 춤이라 무슨 일을 사르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다. 어와 너이고 너 같은 이 또 있을까? 야, 너 같은 애가 또 있겠어. 의인화한 거야. 개심대에 올랐고 12,000봉을 보니까 봉우리마다 기운이 되게 많네.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막거든 조티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면항정가의 그 구절이 꽤 마음에 들었었나 보네.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나 말지. 인걸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하네. 이런 생각 왜 해? 우국지정이지. 그냥 다니다가 뭔가 상스러운 기운을 보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 이 사람은 하는 거야. 그다음에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누구신고? 누가 저 꼭대기를 가깝냐고. 비로봉은 금강산의 꼭대기 중에 꼭대기. 동산 태산이 어디야 높다던고. 이거 노나라의 공자의 얘기에서 끌고 온 거라 그랬지. 사자성어 뭐하고 관련이 있다? 호연지기. 그 넓은 노나라를, 그 넓은 천하를 좁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와 저주의를 어이하면 할 거이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비고이 할 거. 그러니까 이 얘기 왜 꼰 거야? 내가 빌어본 꼭대기 못 올라가겠어. 그럼 우리 내려갑시다. 원통공 가는 길 가느다라 탑니다. 좁은 길로 찾아본 갔어. 그랬더니 활용소가 나왔네. 용이 된 연못 성공한 거네. 그러면 여긴 천년 노령이 있어. 그럼 노령은 꿈을 이룬 애잖아. 누겠어? 난 거야. 여기서 노령은 충신이겠지. 또 바로 나야. 주야에 흘러내니 창해인 여신이 물은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한바다로 흘러갔으면.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이 뭐다? 바람과 구름인데 합하면 융합합성어다. 좋은 때, 타이밍, 기회 이렇게 해석되고요. 3일을 내렸는다. 3일 동안 내리는 비 폭우가 아닙니다.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딱 알맞은 비를 내리고 싶다. 뭐다? 선정의 포부다. 음의 이온풀, 벼랑 그늘진 곳에 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풀도 다 살아, 내어 살아. 내가 전부 다 살려내겠다. 소외받은 백성들 전부 다 내가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네. 마하염 묘길상 안문제 넘어디요. 외나무 썩은 다리 이번에 불정대 같네. 천심절벽이 있는데 여기서 폭포가 하나 더 나온다 그랬지? 12폭포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실같이 풀쳐이셔 배같이 걸으시니 실처럼 보이는 건 폭포에 가는 물줄기가 보여. 근경이어야 되겠네. 멀리서 보면 하얗게만 보이겠죠. 그래서 옷감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건 원경이겠네. 여긴 청각이 없습니다. 만폭동 폭포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도경 12급이 내가 보기에는 도경에는 12급이지만 더 여럿이야. 더 장관이야. 이덕션 누구라고? 이태백. 이태백은 중국의 여산이 예쁘다고 거기서 시를 굉장히 많이 쓴 풍류 시인이죠. 여기도 곧 낫단 말 못하려니 금강산이 어떻다? 여산만큼 예쁘다 이 얘기네. 자,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공간 이동도 일어나고 드디어 바다로 갑니다. 한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동해 가죠. 남여 완보하여 산영도에 올라가니 남여 가마라 그랬어. 남여 화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겠지? 가마 타고 지금 산 넘어가는 거야. 영농벽계와 수성대도는 반짝반짝 빛나는 시냇물과 수풀에서 우지짓는 새는 이별을 원하는 듯. 소원을 빌다의 원이 아닙니다. 원망하다의 원입니다. 이별을 원망하는 듯. 그래서 울고 있는. 그럴 리가. 그냥 내가 멋대로 생각한 거죠. 뭐다?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는 듯 시각적으로 관찰사의 행차. 고각을 섭분이 청각. 배운이 거치는 듯. 한마디로 뭐다? 화자의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는 거네. 되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이동하는, 행차하는 겁니다. 명사한 익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말이 취한 신선을 빚기 싫었을 리가 없죠.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 주객 전도된 표현이다. 바다를 곁에구니 해당왕 바닷가에 핀 꽃밭에 들어가서 백구야 나지 마라. 자, 양반들이 백구만 찾으면 뭐 기억하라 그랬어? 무라일체. 금남글 들어 총석정에 갔네. 거기에 마침 바위가 공교롭게도 4개만 남아있는데 이걸 복황상제가 머무르던 백옥루의 누각의 흔적으로 이해한 거죠.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의 다듬인가 중국 역사의 레전드인 장인의 솜씨인가 혹은 귀신의 도끼로 다듬은 건가. 그 다음에 고성을 점할 삼일포라는 곳을 갔네요. 근데 삼일포는 뭐다? 옛날 신라시대 화랑 4명이 와서 3일 동안 머물다 간 곳. 그래서 삼일포다. 단선은 완연하되 붉은색 낙선은 있지만 사선 4명의 신선 화랑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여기 사흘 머문 후에 이래서 삼일포가 됐구나.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
화자가 간 곳은 아니야. 거기를 혹시 갔을까요? 얘네들이 전부 다 관동, 팔경입니다. 기회 되면 꼭 다 가보세요. 이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울째. 계절이 지금 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야.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 올라앉아. 아, 이번에는 의상대 갔네? 뭐 보러 갔어? 일출 보러 갔어. 해 뜨는 건 임금 보겠다는 소리죠.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이러하니 상운이 지피는 듯 육룡이 바태는 등 일출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서 육룡은 그럼 충신이겠네.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이르더니 해가 이렇게 이글이글 떠오르는 거 얘기하는 거죠. 천중에 튀뜨니 하늘에 딱 떠오르니까 호발을 해리로다. 가느다란 털까지 다 헤아릴 수 있겠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자, 여기서 이게 걱정이네.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다가 이 해를 가리면 어떻게 안 되잖아. 이거 정철의 오리지널 아니라 그랬어? 이태백의 시에 한시에 등급능 봉화대라는 시에 나오는 건데 이 시까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 구절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시선은 어디 가고 시의 신선 이태백 얘기하는 거고요. 해타만 남았느니 그가 남긴 멋진 식구만 남아있네. 천지간 장하기별 자세히도 하셔이고 천지간에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써놨구나. 타양현산에 철쭉을 문의봐라. 지금 이제 술도 좀 취했겠다. 완전히 이제 신선노름 하고 있는 거야.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경포로 갔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포 호숫가, 경포대. 가봤지? 안 가봤구나. 됐다.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달려. 심리에 걸쳐 있는 빙환. 뭐 얘기하는 거야? 호수의 면이 얼음 같아. 잔잔해. 조용해. 물결이 하나도 일렁이질 않아. 장송 오른 속에 긴 소나무 속에 실카장 펼쳐지니 물결도 자도잘시야 모래를 해리로다. 물결이 아주 잔잔하네. 경포호수는 호수니까 바다가 아니라 모래를 해리로다.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맑다. 고주해라마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배 한 척을 탁 빌려서 갔어. 강문교 너분 곁에 대항이 거기로다.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네. 조용하다 이기상 서름하다 조용계. 이도공 가자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이보다 자연스럽고 예쁜 곳이 어디 또 있단 말이냐. 홍장고사를 홍장은 기녀 이름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거는 해석이 좀 분분해요. 워낙 조용해서 이런 이벤트가 되게 요란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믿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 무슨 선녀가 환생했다는데 그 말을 믿냐고. 배경이 한몫했으니까 선녀가 나올 것만 같은 배경이었어. 그 얘기고. 강릉 대도호 풍족이 좋을시고. 좋아요. 절여정문이 골꼬리버러시니 뭐 충신 효자 뭐 열려 기리는 표창들입니다.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알다 쫙 집이 늘어서 있는데 배가 불러서 여기 두들기면서 이 집들이 근데 워낙 인품들이 좋아. 태평성대니까. 그래서 상줄만한 애가 너무 많아. 그 얘기지. 진주관 죽서로 50천 날인물이. 이게 이렇게 동해안 따라 내려가잖아. 이 태백산맥이 있잖아. 자, 여기서 발현된 물은 다 이렇게 해서 한강을 흘러간다. 근데 유일하게 동해로 흘러가는 물이 한 줄기가 있네. 이 50천.
그러는 거야.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다봐가니. 차라리 한경에 목명에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였지? 여기까지였지? 지난주 본 게. 기억에 없지? 처음 한 여행이지? 자, 여기서 발현된 물은 다 일로 가잖아. 일로 가는 게 한 줄기 있는 거야. 그게 50천인. 그럼 속상하지? 왜? 이 맑은 물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한강을 갈 거 아니야. 임금님한테 지나갈 거 아니야. 어쨌든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이 표현 멋있어. 얘가 물이 흘러가는데 태백산은 그 맑고 깨끗한 그림자를 물이 담고 흘러가는 거야. 차라리 한강에 목멱에 닿이고자. 목멱 어딥니까? 서울 남산을 예전에 목멱산이라고 불렀어. 야, 그러지 말고 얘 얼로 목멱산, 그러니까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야. 뭐야, 역시 연군지정이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시어가 나오는데,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모슬미니. 왕정은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왕정이 공무야. 내가 해야 될 일, 공적인 일.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야? 관찰자로서 이 지역을 잘 다스리는 것. 근데 풍경이 모슬미니. 풍경이 몹시 슬프다가 아니라 실증이 나지 않으니. 얘가 실증이 안. 실증이 안 난다는 얘기는 계속 더 있고 싶다는 얘기. 난 여기가 너무 좋은 거네. 하자의 마음은 지금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내가 관찰사로서 일해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너무 좋은데 휴가 좀 더 쓰면 안 될까? 돌아가기 싫은데 아이고 뭐 아쉬울 것도 없는데 거기 다 때려칠까? 지금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요거 뒤에 같은 말이 있어. 유해도 하도할샤 객수도 둘 데 없다. 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여기서 객수라는 단어가 나왔네. 나그네의 시름이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풍경과 같은 걸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아까 뭐였더라? 왕정. 그래서 왕정 대 객수 이래도 되고. 그래서 유해도 하도할시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많기도 하는데 어디 둘 데가 없네. 지금까지는 국가를 걱정했잖아. 근데 얘가 이제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갈등의 시작.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하실까. 신선이 산다는 그곳 띄어내어 두로 향하실까. 두는 북두칠성입니다. 자, 여기서 갈까? 그럼 갈등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어? 나 이번에 스페인 여행을 갈까? 가고 싶다지. 근데 가기 싫으면 가지 말까? 나 어디 가고 싶어? 북두칠성에 가고 싶어. 선인을 찾으려 단열에 머무실까? 선인, 이미 예전 사람들, 신선이 된 사람들, 단열에 머무실까? 신선이 놀았던 단혈이니까 동굴 같은 데입니다. 동굴 같은 데 머무를까? 천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 오른말이 드디어 망향정 나왔네. 라스트 장. 천근은 하늘의 뿌리입니다. 하늘의 뿌리가 뭘까? 응? 사람? 한? 왜? 하늘의 뿌리가 뭘까? 뭘 하늘의 뿌리라고 하고 있는 걸까? 하늘의 뿌리. 평선. 하늘의 끝은 땅과 만나는 지점일 거 아니야. 땅의 끝은 수평선이고, 하늘의 끝도 수평선이겠지. 망향정의 오른말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가뜩 노안고래 뉴라셔 놀러 간대. 지금 이거 전부 다 내가 뭐 보고 있냐면 망향정에 올라갔어. 망향정은 정자야. 이게 마음에 안 드네. 망향정은요 이렇게 바닷가가 있으면요 바로 여기 야트막한 언덕이에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정자가 하나 탁하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한 50계단인가 밖에 안 돼. 100계단도 안 돼. 100몇,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설렁설렁 여기에 길가 있고 요 앞에 막 음식점 있을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면. 그럼 여기서 뭐 보겠어? 바다 보는 거겠지. 근데 난 뭘 못 봤어? 하늘의 끝을 못 봤어. 그래서 망향정에 올라갔어. 생각합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바다 밖에는 하늘이 있는데 하늘 밖엔 뭐가 있지? 여기서 지금 하자가 벌써 생각이 뭔가 갈등이 시작된 거야. 어, 끝엔 뭐가 있을까? 일단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노안고래. 자, 요게 중에 요거 파도입니다. 지금 화자는 어디 보고 있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내적 갈등이 드디어 막 시작됐어. 나 놀고 싶어. 자, 파도가 높이 쳐야 돼, 잔잔하게 쳐야 돼. 내적 갈등이 심해지면 높이 쳐야 되죠. 그래서 파자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노황고래, 마치 노황고래처럼 고래에 빗대 표현하고 있네, 파도를. 불거니 품거니 어지러이 굳었던 거. 지금 다 파도야. 마치 뭔가 막 불을 뿜어내는 것 같아.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나리는데, 육합은 동서남북 상하 온 사방이야. 은산을 꺾어내어. 자, 파도가 이렇게 치면 여기가 물거품이에서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파란색이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사했고
5월인데 백설도 뭐겠어? 파도야. 파도 치면 이렇게 끝에 거품 막 하얗게 물거품 같은 거 있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붉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굳었던 거. 지금 여기 다 그래서 파도에 대한 표현이네. 그리고 파도가 어떻게 치고 있다? 거세게 치고 있다. 화자의 내적 지금 심리는 어떻다?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 자, 여기서 고래 파도야. 붉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굳는 파도 치는 모습이야. 시각이지. 은산 파도야. 파도 치면 위에 흰 거품. 온사방으로 지금 파도 거품이 치는 거죠. 5월 당천에 백설 진짜로 눈 내리는 거 아니지? 이것도 뭐다? 원간염은 파도야. 파도 왜 이렇게 센 거야? 나의 내적 갈등이 심하니까. 근데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든. 문득 밤이 됐어. 풍랑이 조용해졌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어? 내적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겠다.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부상은 전설 속에 동해 바다 저 끝에 무슨 소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전설의 소나무가 있나. 그 근처에 밝은 달, 밝은 달이면 또 뭐야? 임금이겠네. 아까 일출 받고 이번에 이제 밤에 달 봅니다. 서광 천장이 배는 듯 숨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달빛 보면 임금을 느낄 거 아니야. 얼마나 반가워. 근데 그 상서로운 빛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뭐에 가려서? 구름에 가려서. 주렴을 고쳐갖고 옥계를 다시 쓸며, 주렴은 왜 이 문에 있는 발이라 그랬지? 사실은 말도 안 돼. 지금 이 사람 어딨어? 망향정에 있다고. 망향정은 야트마한 언덕 위에 있는 거야. 여기 계단, 돌계단 이거 별로 높지 않아. 한 5분,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정도의 야트마한 언덕이거든. 여기 있는데 무슨 주렴이 있겠어? 없어. 화자의 신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옥계, 옥으로 된 계단이래. 설마 이런 언덕에 정자에 옥으로 된 계단이 있겠어? 없겠지. 근데 왜 이랬어? 지금 그냥 본인이 그렇게 임금을 맞이하는 거니까 높이 표현한 거고, 다시 쓸며 여기를 막 쓸어. 왜 그래? 경건하게 내가 님을 맞이해야지. 왜냐면 달빛은 임금이니까. 계명성 돋도록, 샛별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달을 기다릴 때 되게 경건하게 기다려야지. 왜냐면 달빛은 임금님이니까.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냈는 거. 하얀색 꽃을 한 송이를 보냈대. 그리고 달빛입니다. 은유법입니다. 일이 좋은 세계 남다이 답해보죠. 달빛이 이렇게 탁 비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사실 바닷가에 이렇게 밤에 달빛 비치는 것도 예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죠. 나만 보기 너무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고 싶어. 무슨 생각한 거야? 백성들을 생각한 거야. 선정을 베풀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닌 거야. 유아주 가득 부어. 유아주는 신선이 마신다는 술입니다. 이 술 뭐 어디서 구했겠어? 그냥 내가 마시는 술이 유아주지. 내가 신선이니까. 달다려. 달 탁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귀 미러니. 영웅은 이태백. 이태백은 어디 갔어? 어디 가긴. 하늘나라에 있겠지. 사선. 4명의 신선. 화랑이지? 그 누구야? 얘네들도 어디 지옥에 가 있겠지.
아무나 만나보아 옛 기별 묻자하니. 아무나 만나서 예전 기별을 묻고 싶어. 왜? 나도 그들처럼 신선이 되고 싶거든. 지금 마음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선산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샤. 신선이 산다는 산에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을 것 같다. 갈 길이 멀다. 그 갈 길은 신선이 되는 길인 거야. 근데 거기가 되게 멀게 느껴지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거기 못 가겠네. 여기서 비장미가 나옵니다. 관동별곡에는 비장미가 두 군데 나옵니다. 공자 얘기하면서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꼬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긴 이식인가. 그래서 비로봉 꼭대기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잖아. 거기서 비장미 한 번 나왔고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전에 이게 자습서에서는 비장미가 여기 비장미를 체크가 안 돼 있어. 자습서에서는 그 공자 나오는 데만 비장미라고 돼 있다고. 근데 못 가는 거잖아. 가슴 아픈 표현이잖아. 아, 뭐네. 나는 거긴 갈 수가 없구나. 난 신선은 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냥 관찰사의 일만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뜻은 이룰 수 없구나. 이러잖아. 요게 태화고 내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일대 전부 다 교과서 그 자습서에 나온 대로 비장미 한 군데 나온다 그랬는데 태화고 선생님은 수업할 때 분명히 이거 두 군데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희비가 엇갈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면 돼. 비장미는 어디서 오는 거다? 좌절에서 오는 거다. 내가 무언가를 실현하지 못했어? 여기서 오는 거야. 송근을 배언이요 풋잠을 얼핏더니 드디어 잠 꿈으로 가겠네. 갈등 해소를 향해서 가겠네. 그래서 꿈 보죠.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이런 말이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그대를 내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자, 꿈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신선이야. 꿈에 신선이 하나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신선이 나한테 가는 거야. 자, 그대 누구야 그러면? 정철. 나 누구야? 꿈속에 나타난 신선. 상계의 진선이라. 누가? 정철이. 철이가. 알고 봤더니 정철이 신선이었네. 황정경 일자를 어디 그릇 읽어두고 황정경은 도교의 경전입니다. 신선사상 나오면 이거 도교라 그랬지? 이거 도교입니다. 도교의 경전을 한 자를 잘못 읽어서 누가? 정철이가, 철이가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다. 인간에 누가 내려왔어? 철이가. 우리 누구겠어? 신선이겠지. 지금 꿈속에 나타난 신선인 건지, 야,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르겠니? 너 원래 우리랑 같은 신선이었잖아. 근데 너 경전 하나 잘못 읽어서 너 인간 세상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따르네. 적은 닷 가지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 그러면서 신선이, 이거 누가 권하는 거야? 신선이 나한테 술 권하는 거야. 가지 말고 내가 술 한 잔 줄 테니까 좀 받아 먹어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스케일이 어마무시하지. 북두성 기울여 창해슈 부어내요. 북두칠성이 국자처럼 생겼잖아. 그게 술국자야. 창해수는 동해바다가 다 술이야. 그걸 푹 떠서 한 잔을 줍니다. 화끈하죠. 저 먹고 저 누구야? 꿈속에 나타난 신선. 나 철이야. 서너 잔 거울은. 여기서는 서로 술잔을 서너 잔을 권한 거야. 이런 스케일로 마시면 완전 고주망태 될 상황인데
화풍이 승습하여 양익을 취하더니 봄바람이 지금 때는 봄이잖아. 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어깨를 이렇게 들어올려. 왜 들어올릴까? 술 취했어. 술 취하면 기분 좋잖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몽롱하다고. 그랬더니 구만리 장공의 적이면 나리로다. 저 하늘에 내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술 취한 거야. 술 취해서 기분 달달하고 나 원래 신선이고 기분 좋으니까 한 방에 날아갈 것만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네. 이술 가져다가 사해 고르노나. 근데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네 가지 방향의 바다 온 세상에 고루 나눠주고, 나만 마실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들고 나서 그제야 고쳐 앉아 또 한 잔 하자꾸야.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한 잔을 합시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정철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즐거운데 이 즐거움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내가 할 일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 우, 후, 낙이라고 합니다. 근심을 먼저 해결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공후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공후사는 뭐야? 공적인 거 먼저 하고 사적인 걸 뒤에. 지금 뭐부터 챙기는 거야? 관찰소로서의 임무부터 챙기는 거야. 정철이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어? 공적인 걸 선택하고 있어. 개인적인 즐거움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야.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거야. 말디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누가? 그 신선이 말을 끝내니까 학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 옥새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그 신선의 피리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어제였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몽사몽에서 꿈을 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내가 잠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야. 바다를 쫙 봤더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띠아리. 내가 깊이를 모르겠는데 끝은 어떻게 알겠어?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데 없다. 자, 이게 가장 마지막 낙구. 요 가사 관동별곡의 마지막이지. 세 글자는 이래서 정격 가사인 거야, 얘가. 자, 근데 명월이 천산, 천계산과 만개의 마을. 안이 비친 데 없대. 밝게 떠오르는 달이 온 세상을 다 비춰. 이 달은 임금이잖아. 그럼 뭐야?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비치지 아니한 데가 없다. 지금 그 얘기잖아. 이러고 끝나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 멘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정철이 선택한 건 개인적 즐거움과 공적인 의무에서 뭘 선택한 거야? 공적인 의무를 선택한 거야. 의무를 선택하고 보니까 결론이, 내가 지금 이러는 것도 임금의 은혜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난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임금의 은혜가 직접 세상에 퍼질 수는 없잖아. 세상에 퍼지려면 중간에 자기처럼 이런 관찰사들, 임금을 대리해서 일하는 관찰사들이 일을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선정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의지를 다지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가 임금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건 관찰사로서의 나의 의무를 잘해서 임금의 은혜가 세상에 널리 비치도록 하는 거구나. 그쪽을 선택하면서 끝나네요. 되게 구성도에
완성도나 이런 걸 잘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치? 비행가사 다 하면서 그 와중에 유교적 선비적 풍모와 도교적 신선, 그리고 그 내적 갈등의 해소까지 잘 풀어간 거네. 드디어 끝났으니까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응? 다 외웠어? 글쎄? 진짜? 해, 해봐. 문법을 해야 되나? 문학을 해야 되나? 살짝 애매하네. 학을 맞춤법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고. 자, 일단 목계장터 봅시다. 준영이가 읽어보자. 그래. 자, 이 시에서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요 표현이 이제 되게 익숙하고 좀 유명한데, 목계장터야, 목계장터. 남한강변에 있던 장터래요. 장터면 교통요충지에 있었겠네? 왜냐, 여기 나루터가 있었거든. 여기 보면, 어딨어? 아을의 날짜 바깥판, 어디 갔어? 목계 나루에. 강을 건너면 나루터 건너니까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야. 그래서 여기가 번화하게 장이 열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다리가 놓이는 순간, 얘는 이제 쓸모없는 곳이 되지. 거기다가 철도까지 놓여서 기차가 넘어가면, 지금은 이제 사라진 별 볼 일 없는 과거의 교통 요충지의 장터였어요. 그럼 장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상설장이 아니지. 뭐 5일장, 뭐 며칠장, 며칠장 그래서 쓰레기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장터를 찾아 모이잖아. 그런 곳인 거야. 한 군데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이마트, 롯데마트 이렇게 한 군데 딱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목계, 내일은 제천, 그 다음 날은 뭐 대화, 장이 열리는 데를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 장돌뱅이라 그러죠. 돌아다니는 사람, 유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자, 구름 형체가 없네. 여기저기 떠도는 존재네.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지금 하늘, 땅은 중요하지 않아. 둘 다 뭐다? 방랑하는 삶. 그 다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네.
시인이 신경림 시인입니다. 아까 준영이가 물어봤지만 신경림 시인 시 우리 뭐 공부했냐? 농무 또 서진아 니네 내신이었다. 가난한 사랑의 노래. 이거 언제야?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이 과정이지. 그러니까 신경림 시인 일제강점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그냥 이건 구름이 흩어지는 모양이야. 잡초나 일개오는 잔바람이 되라네. 바람 중에서 뭐 태풍, 허리케인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바람이야. 역시 방랑, 유랑하는 존재인.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못개나루에. 못개나루라는 곳 자체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강을 건너고 떠나고 이러는 곳이지. 아흘에 나흘 찾아 밥값은 파는 아흘에 나흘은 9일장, 4일장 알지 이런 거. 매달 9일로 끝나면 장이 열리고 4일로 끝나면 장이 열리고. 밥값은 화장품입니다.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대라네. 역시 떠돌이지. 떠돌이야, 떠돌이. 가을볕 왜 서러워? 가을볕에 살 많이 타잖아.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네. 둘은 머물러 있는 존재인데 얘는 정착한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돌아다니지 말고 있어. 근데 장미가 되라 하네. 백합이 되라 하네. 아니야. 들꽃. 이름 없는 존재. 잔돌. 그냥 모래가에 널려 해안가 무슨 강가에 널려 있는 그런 돌 같은 존재. 평범한 보통의 존재. 산설이 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누가? 들꽃이겠지. 산설이가 차거든. 그럼 들꽃, 죽고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이잖아. 풀 속에 얼굴을 묻고. 저항하지 마. 그냥 잠시 피해. 지금 그런 얘기야. 물려올 모질거든. 자, 잔돌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네. 물이 굉장히 세.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바위 뒤에 붙으라네. 피해. 저항하는 거 아니야. 그냥 흐름 속에서 잘 피하고 견뎌. 이것도 좋은 삶 같지는 않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텐마루 민물새우 되게 토속적 시어 나왔죠? 향토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도 이 삶 자체가 안정적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석삼년에 한 이래쯤 천칠오변에 석삼년에 한 이래 3년에 7일은 천치 바보 천치 바보가 되래. 짐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 하네. 떠돌이는 역시 방랑하는 삶이네. 아까 저 앞에 나왔던 근데 잠깐 쉬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치가 돼야 돼. 바보 천치가 돼. 세상 일을 난 몰라야 돼. 나는 계속 떠돌이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야. 되게 유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야. 되게 고된 삶을 사는 존재인 거야. 그래도 3년에 7일 정도는 그런 거 다 신경 끊고 한 군데 머물러서 좀 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다시 나오네. 하는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자, 얘는 유랑이고 얘는 정착이고 앞에 나온 말이 있으니까 지금 수미상관이네. 앞에 거랑. 화자는 뭐 사이에 갈등하는 거야?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 사이에서의 갈등이야. 그런데 유랑이라는 삶도 고달프고 정착하는 삶도
고달프. 어느 건 좋은 거고 어느 건 나쁜 거고 그런 건 아니야. 그게 뭐다? 우리 민중의 숙명이다. 이렇게 고달플 삶을 사는 존재네. 그냥 그 얘기네. 신경림 시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지? 그치? 가난한 사랑의 노래에서도 그런 내용 나왔잖아. 여기서도 그런 거네. 되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에 대해서 그 삶의 애환을 노래한 겁니다. 화자는 날더러 그랬으니까 1인칭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1인칭 화자는 되게 독백적 어조죠. 본인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느낌이네. 되게 향토적인 시어 사용하고 있고요. 잘 읽다 보면 운율이 되게 좋습니다. 얘는 사음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령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사음보의 운율이 보이네요. 그래서 뭔가 전통적인 서정의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 작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서진이가 읽어보자. 자, 이 시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 극장에 간 거야. 배경은 영화를 보러 갔어. 뭐 하러 갔어? 극장에 당연히 영화 보러 갔게. 그리고 마지막 시는 끄트머리에 극장 안에서인데 영화 시작하기 전이야 다. 지금은 시험 끝나면 뭐 하고 노냐? 준영이 뭐 하고 노냐? 3시 반 가서 게임하고. 서연이는 집에서 자고. 서진, 뭐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서 논다고? 뭐 하고 놀아? 응, 응. 아주 스케일 크게 노시네. 옛날에는 나 때는 시험이 끝나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자든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멀티플렉스 아니야. 옛날에는 멀티플렉스 없었어. 극장 하나에 영화 한 편 상영해. 혹은 그동안 못 읽었던 소설책을 보든. 책 봤다 그러면 시험 끝난 날 왜 하는데 옛날에는 책 보는 게 오락이었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 종로에 종로 3가에 있으면 여기에 피카디리가 이쪽에 있고 단성사가 여기 있고 여기 서울극장이 있고 이쪽에 중앙극장인가 있고 멀티플렉스 아니야. 그냥 딱 하나에서 하나의 상영관만 있는. 그럼 이날은 이제 날 잡은 거야. 시험 끝나면 일찍 끝나니까 가서 뭐 한 1시쯤에 여기 영화를 예매하고 한 4시쯤에 여기서 또 한 편 예매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여기 한 편 예매하고 그래서 많이 볼 때는 3편을 때리고 종로 나간 김에 극장 그리고 다 종로야. 근데 영화를 딱 보러 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꼭 뭐가 있냐면 대한 뉴스 이런 걸 봐야 돼. 한 20분짜리예요. 대한 뉴스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 나 때는 이제 50 시절이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어디 공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뭐 대통령의 일상이야. 한 20분 보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를 했고 일종의 국정 홍보 같은 거야. 그 전에 뉴스 보기 전에 뭐가 나오냐? 일단 애국가가 딱 나와. 영화 시작을 알리는 건 애국가야. 그럼 어떻게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 연주니까 탁 경례를 하고 애국가 화면 본 적 있냐? 요새 거의 볼 일도 없지. 방송 시작할 때 끝에 애국가 나오잖아. 애국가 화면에 꼭 나오는 거 뭐 있어? 동해바다에 해 뜨는 거. 그다음에 새가 그냥 쫙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 그다음 설악산 막 이런 거 나오고 아름다운 장면들 나오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지시했더만 이거 이제 그만 바꿀 때 되지 않았냐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궁화 꽃이 막 피어오르고 88 서울 올림픽 할 때 아마 서울 올림픽 전에 금메달 따기 전에 몬트리올에서 최초의 금메달 따는 장면 뭐 이런 것들 상징적인 장면 아마 시대가 바뀌었을 때 김연아가 금메달 땄을 때 금연아 장면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럼 애국가 다 보고 앉으면 대한뉴스를 한 20분 봐야 돼. 제일 환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뭐 007을 하나 봤잖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예약을 했단 말이야.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가면 똑같은 대한뉴스를 또 한 20분 동안 보고 있어야 돼. 여기 가면 대한뉴스가 한 달 간격으로 바꾸거든. 한 달 동안 영화를 보면 극장 갈 때마다 내가 똑같아. 나중에 막 외울 지경이야. 그것만이 아니야. 지금은 뉴스를 8시에 하는데 MBC가 그때는 9시에 했단 말이야. MBC, KBS, 그때 SBS가 없었고 그때는 TBC 뭐 BS인가 TBC인가 보다. 9시가 다 저녁 뉴스 시간이야. 그럼 땡땡땡 그러면 그 방송부터 나와요. 어린이 여러분,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어서 밝은 내일을 위해 꿈나라로 드십시오. 국가가 나의 잠자는 시간까지 알려주네? 이제 부모님이 그러네. 야, 너 잘, 빨리 가서 자. 어린이는 자야 된대. 그리고 뉴스 땡 시작하면 뉴스의 첫 뉴스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이것.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어디를 가셔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오늘도 우리 대통령은 진짜 열일을 하셨구나. 진짜 멋진 일을 했구나. 한 5분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뉴스 나오는데 당연히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죠. 국기 하강식이라는 게 있어요. 니네 학교에 국기 걸려있지? 누가 걸었을까? 몇 시에 걸었을까? 아침에 거는데 저녁 때 5시인가 6시인가 5시인가 6시인가 그랬을 거야. 국기를 내리는 시간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거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이 되면 딱 가던 길을 멈추고 근처 어딘가 큰 건물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난 어린이 시절이니까 우리 학교가 있던 방향으로 서 있어야 돼. 애국가가 울리는 동안 서 있는 거야. 그 국기 하강식이야. 이건 없어진 지 한참 됐어. 나 되게 어릴 때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추억을 어디서 되살렸냐면 중동 지방을 갔는데 걔네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코란 해가지고 모스크에서 걔는 절하는 시간이 하루에 6번인가 있잖아. 갑자기 무슨 사이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뭐 이러면서 경 있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길 가던 애들이 다 그 카페트를 딱 펼쳐놓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누워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야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지만 이것들은 뭐하나? 모든 일을 멈추고 일시에 도시가 정지를 하더라. 그때 그 아련하게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맞아. 이 하강식 할 때 맨날 길거리에서도 이러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국기에 대한 맹세를 먼저 외웁니다. 니네 외우냐? 음.
요새는 이상한 말 붙여놨더만. 자유롭고 정의로운. 맞아? 대한민국 자유롭고 정의로운데? 자유와 정의는 두 개가 상충하기 병립하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자유를 보장하면 공정하지 않을 거고, 공정을 보장하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고, 우리는 일단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니까. 나 때는 그 말도 없었어. 그냥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나? 뭐 해야 돼? 마음만 바치면 안 돼. 몸과 마음을 바쳐.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외우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뭐 외워요? 애국가 4절까지 외워요. 애국가 4절까지 부를 수 있어요? 이거 받아쓰기로 맞춤법도 맞아야 돼요. 틀리면 집에 안 보내줘요. 열심히 외워서. 자, 그걸 다 외우면 초등학교 한 2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뭐 하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친히 쓰신 거래. A4 한 페이지 반 분량이야. 니네 시외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으로 조상의 빛난 어른을 밖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첫 구절은 지금도 안 잊죠. 하도 징그럽게 외워서.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난 온몸을 바쳐야 돼. 이게 뭐를 본딴 거냐? 일제시대 천황한테 하던 맹세. 한국 신민의 사. 이거를 본따서 그대로 만든 거. 일종의 세뇌지. 이제 니네 고등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교련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어. 아마 니들은 영화에서 봤을 거야. 그래서 교련복이라고 알록달록한 군복은 아니고 군복 비슷한 학생들이 입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뭐 하냐? 그 6.25 때 쓰던 K1 소총이 있어. 발사 안 되는 그냥 거의 형체만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총검술. 그다음 제식 훈련. 줄 맞춰서. 여자들도 교련 시간 있었어. 뭐 했겠어? 압박 붕대 감는 법, 뭐 간호하는 법, 인공호흡 하는 법, 뭐 이런 거 하여튼 간호 그런 거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거를 몇 반이 아니라 몇 소대, 몇 연대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총학생회장은 대대장인 거야 일종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장 선생님 앞에서 뭐 해야 돼? 뭐 받들어 총 뭐 이런 거 해야 돼. 제식 훈련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끝이 아니에요. 대학에도 교련 수업이 있었어. 대학의 교련 수업 군복 입고 가야 돼. 2학점이야. 2학년 때까지 있어. 학점 따는 건 엄청 쉬워. 출석만 하면 A뿔은 줘. 무조건 줘. 출석만 하면. 근데 출석을 안 하면 큰일 나. 이걸 빵꾸 내면 바로 군대에서 영장 날라와. 군대 가야 돼. 대학생들은 보통 대학 재학 중에 연기가 되잖아. 근데 얘는 빼먹으면 큰일 나. 대신 2년 동안 교련을 다 이수하면 이건 이제 여학생은 안 받아도 돼. 남학생들만 받는 건데 2년 동안 이수하면 그때가 군대가 36개월인데 지금 이제 18개월로 줄었죠, 절반. 36개월 중에 3개월을 빼줘요. 교련 훈련을 학습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 그래서 대졸과 아닌 대학을 못 간 사람이 군대 갔을 때 제일 시비가 엇갈리는 게 그거야. 대학은 무조건 2학년까지 마치고 가야 돼. 왜냐면 교련 2년 마치면 3개월을 빼주니까. 걔 이제 고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지. 이 자식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나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1학년 때 봄에는 문무대라고 성남에 있는 군사학교가 있어요. 거기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군사훈련 받아야 돼. 합숙하면서. 소위 말하는 유격훈련. 위에서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전방,
GOP에 들어가가지고 철책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로 되냐면 일종의 군사문화, 강요된 문화잖아. 그때 이제 반미와 어울려서 우리는 군사훈련을 거부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시위로 이어졌다고. 그래서 봄이면은 항상 해마다 있는 무슨 연례 행사 같은 거야. 대학마다 통째로 그 대학이 뭐 전방 들어가고 문무대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제 이거 입소 거부하는 거지. 우리 안 간다. 훈련 거부한다. 그럼 나중에 전경들이 와서 강제로 끌어서 버스에 태워서 강제로 가. 보통 버티면 이제 하루 정도 버티다가 저녁 때 마지못해 끌려가는데, 왜냐면 이거는 끝까지 거부하면 군대 영장 날라와요. 그 군대 영장 날라올 때 밑에 요주임을 빨간색 써 있으니까 좋은 부대도 못 가. 어디서 전방 가서도 정보가 오겠지. 얘는 반국가 세력의 빨갱이 가능성 너무 무지하게 고생하니까.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TV는 틀면 정부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요. 내가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황제폐하인 줄 알았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늘 보고 듣고, 그리고 어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을 해. 지금이야 죄명이, 죄인이, 썩렬이 뭐 이래도 상관없고 막 욕을 붙여도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그때는 대통령 이름에 각하 안 붙였다가는 그 다음날 어디론가 끌려갈지도 모르고. 유명한 웃긴 얘기 중에 한 사람이 술 마시고 나서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집이 강북이니까 택시를 밤에 이제 술 취해서 탄 다음에 북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안기부로 데리고 간 거야. 얘 간첩이라고. 북으로 가자 그랬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풀려났다는, 이런 말도 못 되는 우스갯소리가 저 먼 동남아시아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불과 3, 40년 전까지 있었. 학교에서 식사도 지금이야 다 급식이지만 그땐 도시락 싸가는데 밥 먹기 전에 선생님한테 검사 받아야 돼. 뭘 검사 받냐? 흰 쌀로만 밥하면 안 돼. 이 도시락은 먹을 수가 없어. 보리쌀하고 섞여 있어야 돼. 왜냐면 국가의 모든 정책은 전 국민이 하나 돼서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모두가 잡고 그래야 돼. 물론 건강이라는 명분이지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폐품도 수거해서 폐품 갖다 줘야 되고요. 모든 게 강제예요. 저축도 강제로 해야 되고요. 노래 중에, 그치? 방송 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자유로운 방송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걸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아서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모른다고.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벌써. 계엄 딱 했을 때 제일 발끈해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고연령대야. 50대, 60대. 왜 그래? 과거의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하고, 이건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그런 경직된 사회로 가면 안 되는. 왜냐면 겪어봤으니까. 그 노래 아냐?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굉장히 유명한 가곡인데 유명한 테너가 불렀는데, 음. 가사 잘 음미해봐.
가사 어때? 되게 좋지 않아? 이 노래 금지곡이었다. 왜 금지곡이었을까? 희망의 나라로 가자고? 그럼 지금 우리는 절망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자식 빨갱이 아니야? 그래서 이 좋은 가사가 금지곡이야.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우리나라 그 걸그룹의 원조일 거야. 아마 거의 펄 시스터즈.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이겠지. 금지곡이었어. 키다리 미스터 김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왜?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았잖아. 이건 대통령을 비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로 유행가에서 금지곡이 되고. 가수들이 앨범을 발매하면 반드시 앨범에는 건전가요라는 거를 한 곡 삽입해야 돼. 건전가요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공동 뭐 이런 거에 대해 좋은 의미를 담은 노래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처음에 건전가요는 무슨 히트곡인가? 왜 앨범마다 건전가요가 한 곡씩 있지? 그 건전가요 중에 어마어마한 메가히트 친 노래가 하나 나왔잖아. 아, 대한민국. 건전가요로 나왔는데 이게 이거 노래 되게 좋은데? 그래서 많이 불러서 히트치고요. 먼 세상이 아니야. 불과 3,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이었네. 자, 이 시의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극장에 갔어요. 일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애국가를 경청한다. 요거 반어법입니다. 왜 반어야? 애국가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한테 들으라고 강요하는 거잖아. 그래서 경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어입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그 화면에는 이제 화면에 딱 비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현실이고 지금 영상입니다. 영상에 보면 막 예쁘잖아. 삼천리 화려강산 이것도 반어입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잘 못 찾죠. 왜 반어예요? 우리나라 안 이뻐요? 이놈 나쁜 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 예뻐. 예쁜데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은 결코 화려강산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야. 을숙도에서 을정한 군을 이루며 꼭 나오지. 새가 막 일제히 날아오는 거. 을숙도는 어디야? 부산에 있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새 도래지입니다. 여기에서 새떼들이 엄청 많아. 낙동강 하구에. 사진 찍으면 다 여기서 찍는다고. 막 수만 마리가 막 날아오르니까. 일정한 군을 이루며 그런데 집단을 이루네. 이 시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단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획일주의, 무언가를 자꾸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이 군사교육시키고 일일이 줄 맞추고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웃음소리가 근데 되게 기분 나쁘네. 시에 어울리는 지금 웃음소리는 아니잖아. 청각적 이미지. 근데 얘네들이 흰새떼들은 누구야? 갈대숲을 이룩하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하고 정반대인 존재일까? 얘네들은 누구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조롱을 하는 거야. 누구를? 지금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를 보고. 야, 니들은 다 묶여있구나. 난 이렇게 자유로운데. 근데 1열, 2열, 3열 횡대로 의도적으로 이런 군사문화의 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이 시는 풍자시입니다. 군사문화, 독재문화를 지금 풍자하고 있는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세상이죠. 거기서 떼어내고 얘네들은 자유롭게 가네.
그래서 어디로 가?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유로운 공간이네. 화자하고 상반된 존재들이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자, 그 영상 속에 등장한 새를 보고 내가 생각을 했어.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우리도 우리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마음껏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웃고 우리의 대열을 이루면서 그 와중에도 또 대열 군사문화 지금 자꾸 드러내는 거고요.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나도 새들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하는 상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행간 걸칩니다. 여기에 붙어야지 원래. 그리고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뒤로 간 거죠. 하는데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이거 어디에 나와? 애국가가 끝난 거지. 애국가가 마지막 끝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참 이 말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대한 사람은 까불고 이 세상 밖으로 가. 그냥 대한 사람은 대한 내에 있어. 바로 이 군사문화에 바로 이때 군사문화는 뭘 강조해? 항상 애국을 강조하게 돼 있죠. 독재자들. 애국을 명분으로 삼는. 옛날 중세에는 신을 명분으로 삼았죠. 기억나? 현대의 독재자들은 극우들은 특히 항상 애국을 하지. 본인이 아니면 빨갱이라고 하고 본인 이외에는 다 나쁜 나라라고 하고 각자 자리에 앉는다. 다시 한번 반복하네.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 느낌 안 좋지? 굉장히 깊은 좌절감을 느끼네. 각자 자리 어디야? 자유를 잃은 이 억압단 세상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해. 나는 그 애국가 장면을 잠깐 보면서, 영화 보면서 아니야. 영화 보기 전에 애국가 상영하는 그 잠깐의 순간이 이 시상 전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영화 시작 전에 애국가 상영을 기준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애국가 상영 끝으로 끝나죠. 근데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더라? 이 애국가 장면에 보는 새처럼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있던 자리에 주저앉네. 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네.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그래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가. 네가 가긴 어딜 가. 너 못 벗어나. 그냥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이네. 자, 이 시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군사 문화를 풍자한 겁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고 좀 냉소적이고 냉소적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그럼 이 시 가지고 이 자식 빨갱이 아니야. 애국가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자, 이 시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시가 아닙니다. 애국가 연주가 나쁘단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야. 뭐가 문제야? 난 어디 갔어?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관은 어떤 공간이야? 사적인 공간이야. 내가 유흥을 즐겨야 되는 공간이야. 사적인 나의 유흥을 즐기는 시간에도 난 어떻게 해야 돼? 강요된 외국, 애국을 해야 돼. 애국이 나쁜 게 아니라 애국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강제로 나한테 주입을 한단 말이야.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빨갱이야. 너 애국가 연주되는데 왜 안 일어나 있어? 너 빨갱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지. 애국가 자체가 나쁘다거나 애국이 나쁘다거나 그 얘기를 하는 시가 아닙니다. 강요된 애국을 비판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러겠어? 이거 빨갱이시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런 거. 자, 이 시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애국가 연주하는데 전,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됐고요. 자, 근데 저는 현실이죠. 애국가 연주하는 동안 나는 상상을 하죠. 잠시 자유로운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독재의 현실로 돌아오죠. 현실, 상상, 현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결국 나는 그리고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자와 상반된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했네. 뭐야? 을숙도의 자유로운 철새들. 뭐하고 비슷해? 김소월의 시 길에서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이 기러기하고 좀 비슷한 존재지. 황지우 시인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시가 한 3편 정도 있는데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 혹시 본 적 있나? 그 다음에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까지 1972년인가 이때 이분이 대학을 갔을 거야.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대를 입학했더니 유신헌법 제정돼서 휴교령이 내린 거야.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여기서 꼬이지. 그래서 이제 현실 비판적인 시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이 지명수배돼 있고 뭐 이런 70년대 군사 독재에 대한 비판적인 시를 쓴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문제 한꺼번에 풀어봅시다. 그 뒤에 프린트에 보면 한글 맞춤법이 있고 내가 한글 맞춤법 규정을 아예 통째로 줬잖아. 이거 가져와야 된다. 다음 주에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이제 문제 알아서 풀어보시고 요거까지만 얘기하자. 한글 맞춤법의 기초 도입 부분. 어떻게 하루에 다 하겠니? 그리고 이 규정 다 할 필요 없어. 이 중에 일부만 선생님들이 주로 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게 정해져 있어. 물론 그건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단골들이 있으니까. 자,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든 너 표기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한글 맞춤법이야. 이거 정반대가 뭐였어? 너 어떻게 써있든 표준 발음은 이거야. 이건 의문과 관련된 거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의문과 얘는 정반대야. 네가 유음화로 발음을 하든 비음화로 발음을 하든 국외음화로 발음을 하든 소리는 그렇게 났더라도 표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한글 맞춤법이야. 그치? 한글 맞춤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제 1항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요게 1항이야. 오늘은 요 의미만 따져보고 끝낼 건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은 표준어여야 돼. 두 번째 기준은 소리대로야. 세 번째 기준이 어법이야. 일단 대상은 표준어야. 표준어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표준어의 기준 많이 알지 않아? 교양 있는, 교양 있어야 돼. 교양 없으시면 안 돼. 어디 사람? 서울. 언제적? 현대. 서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 이게 표준어지? 이거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위헌재청 한 적 있잖아. 목포, 대구, 광주, 부산, 이 지방 국어 선생님들이 표준어 규정이 지역 차별이다. 현대 서울 사람 말. 나 어이가 없어서 그때 그거 보고, 아니 그럼 어쩌란 얘기야? 표준어를 뭐 이런 것도 표준해주면 그거 거시기 허요 뭐 이러고 했더래요. 뭐 지금 표준어 그럼 국어 교과서에 철수요 뭐 이런 거 집어넣자는 거야. 어쩌냐는 거야. 헌재에서 기각됐어. 기각이 당연하죠. 이건 지역차별하고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이건데, 우리의 핵심은 요거네. 자, 소리대로. 얘가 먼저입니다. 얘가 표음주의입니다. 어법에 맞도록 이걸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표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야. 그럼 사실 이거면 끝이야. 왜 그래?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표음 문자거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소리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건 한글보다 완벽한 문자는 없어. 그럼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 근데 표이라 그러니까 이 의가 뜻 의자입니다. 뜻을 밝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냐? 뜻을 밝힌다. 그럼 얘는 표기하고 소리하고 다르다는 소리야. 얘는 표기와 소리가 같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니까. 그럼 얘는 표기하고 소리하고 일치하지 않아. 뭘 적으란 소리야? 단어의 원형대로 적으란 소리야.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사람, 하늘, 바람 이런 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어. 소리가 어떻게 나? 꽃이. 그래서 얘를 꽃이라고 적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닭꽃이야, 양꽃이야, 핀 꽃이야. 물론 전후 문장의 문맥을 보면 피는 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눈에 못 알아보죠. 자, 얘가 가진 장점은요, 엄청 편하다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돼. 우리 초등 니네 처음 한글 배웠을 때 소리대로 적잖아. 세상 편해. 적으면 되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왜 자꾸 틀렸다 그러는 거야? 특히 뭐야, 이 받침 이거 틀리잖아. 받침 틀리는 거야. 받침이 왜냐면 소리대로 안 적거든. 편한데 뭐가 문제야? 문제점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독서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얘를 딱 본 순간, 표기된 얘를 본 순간 얘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 단어의 뜻.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돼. 결국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막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자,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거는 뭐가 문제냐? 얘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꽃의 받침이 치읓인지, 시옷인지, 디귿인지, 히읗인지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그게 뭐가 어려워요? 니네 다 틀렸어. 한글 처음 배울 땐. 그치? 지금은 그동안 익혀서 꽃은 당연히 치읓 아니야? 익힌 거야. 외운 거야, 사실은. 외운 거야. 알아서 안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야? 쌍받침, 덧받침. 이거 제일 많이 틀리지 않아? 거기에 앉아 있거라. 유치원생들 보고 쓰라 그러면 이러고 쓰잖아. 걔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누구나 겪은 거야. 뭐, 이거는 왜 이거야? 왜 이거는 이거야? 고민하다가 사실은 하나하나 외운 거죠? 뭘 알아야 돼요? 그 단어의 원형을 알아야 돼. 왜 어렵냐면 원형을 알아야 되거든. 이 원형을 사실은 외운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가 좋아요? 요거겠네.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독서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갑니다. 딱 보는 순간, 꽃. 바로 이해하거든. 자, 이게 한글 맞춤법 1항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 가장 기본 원칙은 뭐다? 소리대로야. 그럼 우리가 취한 건 표음주의입니다. 표주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표음주의인데, 일부에 대해서 표음주의가 가진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표의주의도 채택을 하네. 자, 앞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이 나머지 밑에 나오는 모든 항에 걸려 있어. 어떤 항은 표음주의 원칙이고, 어떤 항은 표의주의 원칙. 이걸 별거 아니야. 이거 되게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 한글 맞춤법은. 아, 이 뒤에 나오는 2항, 3항, 4항, 5항 쭉 이런 애들은 자, 너는 표음주의구나. 너는 어법이구나.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근데 대체로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띠냐면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적는 게 일종의 규칙성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원형을 밝혀 적이고 어떤 단어는 원형을 안 밝혀. 기본적으로 소리와 발음, 표기가 똑같은 애는 고민할 필요 없고 이런 애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법을 지켜야 되는 경우는 그 단어의 원형, 원뜻이 되게 중요한 단어. 그래서 단어의 원뜻이 살아있는 경우. 이때는 표의주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그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이 사라졌어. 그래서 얘가 별로 안 중요해. 그럼 소리대로 적는 경향이 있어. 이런 거예요. 노름. 이거 놀에 음이 붙은 거거든. 근데 노름은 논다라는 뜻으로 별로 안 쓰지. 도박의 의미지. 그냥 소리로 가는 거야. 사라지다. 자, 이 단어는 어떻게 만났겠어? 살다와 지다야. 지다가 사라지다가 돼. 근데 이 단어에 살다라는 뜻이 있어? 사라졌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드러나다. 들다와 나다야. 근데 여기 들다라는 뜻이 안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이런 경향성이. 걔가 원래 원뜻이 살아있으면 원형을 밝히고요.
원뜻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경향이 있더라. 큰 틀에서 이걸 지금 잘 잡아놓고 시작하면 한글 맞춤법은 앞으로 이제 2항, 3항, 4항 볼 때마다 오케이, 너는 표음이네. 너는 표이네. 너 원래 뜻이 살아있으니까 너는 살리는구나. 넌 뜻이 없어져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고 했구나. 1항이 그래서 되게 단순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2항 이후에 나오는 모든 원칙의 기준이 1항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항들을 우린 따져볼 거야. 너는 어법이야, 너는 소리야, 이런 걸. 이거 프린트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다는 아니고 골라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 중심으로만 볼 겁니다. 오케이.